조합을 공부할 거예요. 조합. 근데 고등수학 하에서 우리 조합을 공부했거든요. 조합은 서로 다른 앵계에서 R개를 뽑는 방법의 수예요. 조합은 서로 다른 앵계에서 R개를 뽑는 방법의 수를 여러분들 NCR이라고 공부를 했어요. 자, 그러면 그냥 뽑는 방법의 수를 조합이라고 합니다. 순열과 조합을 비교해보면 여러분 지난 시간에 직순열부터 공부했죠. 직순열, 원순열, 그 다음에 중복순열,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 그 직순열에 보면 서로 다른 앵계에서 R개를 뽑아서 일렬로 배야 한다. 여기는 접속사가 AND가 들어가 있어요. 뽑아서 그러죠. 그러니까 앵계에서 R개를 뽑는 방법의 수, 요게 NCR이지. NCR, 앵계에서 조합. 그래서 그 R개를 일렬로 배열해요. 그게 R 팩토리얼이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앵계는 곱하는 거니까 서로 다른 앵계에서 R개를 뽑아서 그 R개를 일렬로 배열하면 순열이 되고, 그냥 서로 다른 앵계에서 R개를 뽑는 방법의 수 하면 그 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 있게 배열하면 순열이 돼요. 그래서 이 조합을 계산하는 것은 NCR 곱하기 R 팩토리얼은 NPR이래요. 그래서 NCR은 NPR을 P로 바꾸어서 R팩으로 나눠준다, 이렇게 해서 공부했어요. 그리고 앵계에서 하나도 뽑지 않는 방법은 한 가지. 앵계에서 앵계를 모두 뽑는 방법도 한 가지. 그러면 NCR은 N의 N-R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12개에서 10개를 뽑는 방법, 12개에서 10개를 뽑는 방법은 12개에서 2개를 남겨놓은 방법하고 같다, 이렇게. 그러니까 뽑는 개수가 절반을 넘어가 버리면 남겨놓은 개수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계산이 숫자가 작은 게 더 계산이 빠르니까 이렇게 바꿔서 계산합니다. 요 성립발적으로 합이 N이 되면 돼요. 이렇게. 자, 12개에서 10개를 뽑는 방법은 12개에서 2개를 남겨놓은 방법과 같다. 이렇게 바꿔 계산하면 계산이 더 간단하지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고등수학 하에서 배웠어요. 서로 다른 앵계에서 R개를 뽑는 방법의 수 NCR, NPR과 NCR의 관계, 또 NCR을 계산하는 간단한 관계는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앞에서 공부했던 1학년 때 공부했던 과정이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여기서 이제 문제되는 것은 중복조합이라는 게 나와요. 여기 4가지가 나오거든요. 뭐 조합, 그 다음에 중복조합, 그 다음에 분할과 분배, 이항정리, 4가지 걸 공부하면 조합이 끝나요. 앵계 대상에서 중복을 하락해서 R개를 뽑는 방법의 수, 여러분. 그러니까 요것은 NHR로 계산돼요. H는 C로 바꿔서 계산하거든요. 그러니까 0과 0을 더해요. 더해서 1을 떼요. 1을 떼, 앞에 거 뒤에 거 더해서 1을 뺀 다음에 CR 이렇게 좀 바꿔서 계산하면 돼요. H는 C로 바꿔서 계산한다.
이거 여러분 기억해 두시고 세 종류의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면 조합은 중복조합은 간단해요. 예를 들면 잠깐 여러분들 참고로 비교해 볼 것은 중복순열이 있었죠. 중복순열 앵계서 중복을 허락해서 알개를 뽑아서 배열하는 방법. 그 순열은 배라는 거니까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중복순열은 N-파이 R이었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것은 N의 R을 쓴 게 순서 있게 배열해요. 조합은 그냥 뽑는 방법이고, 예를 들어보면, 이 세 종류에서 다섯 개를 뽑는 방법,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X, Y, Z에서 다섯 개, X, Y, Z가 딱 세 개라고 생각하는데 세 종류니까 여기는 X가 이렇게 많이 들어있어요. Y도 이렇게 들어있고 Z도 이렇게 들어있고 이렇게 X, Y가 이렇게 들어있는 세 종류에서 여기서 몇 개를 뽑냐면 다섯 개를 뽑아요. 세 종류에서. 그러니까 X만 다섯 개 뽑힐 수 있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X, Y 세 종류가 딱 세 개가 아니라 X가 이렇게 있고 Y도 여러 개 있고 Z도 여러 개 있어요. 이 안에서 다섯 개를 뽑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중복이 허락될 거 아니에요. X가 다섯 개 뽑힐 수 있고 X가 세 개, Y가 두 개, Z가 하나 뽑힐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세 종류에서 3H5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놈을 더하면 8이죠. 거기서 1 빼야겠죠. 그러니까 75가 돼요. 그러면 7개에서 5개를 뽑는 방법은 7개에서 2개를 남겨놓은 방법하고 같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7, 6, 41을 2팩으로 나누니까 21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거 한 가지예요. 중복순열은. 그러니까 X, Y, Z 세 종류에서 5개를 뽑는 방법의 수를 봐요. 그러면 그것은 21가지가 나오더라.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예제를 볼게요. 그러니까 중복순열에 관한 문제는 다 이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그럼 좀 이해가 빠를 거예요. 자, 첫 번째 거기 예제를 보면 7H4 더해서 1 빼면 10C4죠. 이렇게 10C4 요것은 210. 두 번째 2H5 더해서 1 빼면 6 C5 6C5는 6C라고 할 테니까 6이지요. 그 다음에 4H4 4H4는 더해서 1 빼니까 7C4 이건 7C3 그럼 7 곱하기 6 곱하기 5를 6으로 나누니까 35가 되네요. 자, 그 다음에 필수의 두 번째 문제를 보면 여러분 그 감
과일 가게로 갑시다. 감과 사과, 배가 있는데 감도 많이 쌓여있고 사과도 많이 쌓여있고 배도 많이 쌓여있잖아요. 거기서 5개를 산대요. 그러면 감만 5개 살 수 있고 중복이 연합되지요. 다른 거 안 사도 되고 뭐 2개, 1개 사도 되고 5개 사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자, 세 종류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5개를 뽑는 방법의 수와 같아요. 과일 가게에서 5개의 과일을 사는 방법입니다. 그럼 어떤 방법이냐 그런 의미예요. 더해서 1 빼니까 75. 75는 72. 21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두 명 후보예요. 2번. 2명 후보가 출마한 선거 유권자가 6명, 후보가 2명. 자, 그거 줄쳐봐요. 무기명 투표야, 무기명 투표. 무기명 투표는 중복 순열이에요. 이거 중복 조합 미안. 자, 만약 여기서 주의할 것은 기명 투표다 그러면 기명 투표면 비교를 해봅시다. 기명 투표면요, 이건 중복 순열이에요. A, B 두 후보에서 6개를 뽑아요. 그런데 쉽게 말하면 A, B가 여기 많이 들어있어요. 여기 6개 뽑아요. 그러면 A 후보가 모두 6개 얻을 수 있고, 또 A 후보, B 후보가 여기서 지금 6명이니까 4개, 2개가 나올 수 있고, 이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무기명 투표는 중복조합이고 기명 투표는 중복순열이에요. 그러니까 중복조합은 전부 다 이 개념으로 생각하면 다 해결돼요. 다 문제가 다른 게 아니라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2H6이 되지요. 더해서 1 빼니까 76, 71, 7 이렇게. 근데 기명투표는 여러분 1, 2, 3, 4, 5, 6이 A, B를 택할 경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없으면 A, B가 6개만 나오면 돼요. A, B가. 근데 기명투표라면 다 자기 이름이 있잖아요. 1이라는 사람이 택할 경우는 2가지. 둘 중에 어느 하나를 택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2도 2가지고 3도 2가지고 이렇게 택하는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2H6에서 2의 6승 64가지 방법이다. 이렇게 1이 택할 경우도 2가지이고 2가 택할 경우도 2가지이고 3이 택할 경우도 2가지 이렇게 해서 6이 택할 경우도 2가지에서 2의 6승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 한번 잠깐 비교해 봤습니다. 무기명 투표. 자, 그 다음에 5개의 같은 물건입니다. 자, 그러면 5개의 같은 물건이니까 4개의 상자를 집어넣는다. 4개의 상자에서 5개를 뽑는 중복을 허락해서 5개를 뽑는 방법이에요. 주체로 같은 물건. 그 다음에 4번은 확인 체크, 82번은 똑같은 문제고, 그 다음에 83번도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있거든요.
거기 봐요. 근데 지난 시간에 차이점이 뭐냐면 확인 체크 83번은 자, 그 주체 동일한 7동의 편지를 3개 우체통에 넣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7개를 갖다가 3개 우체통에 집어넣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A, B, C 이렇게 있잖아요. 우체통 3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바꿔서 이 개념이에요. 이런 세 문자가 들어있어요. 여기에서 몇 개를 뽑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7개 편지가 7개 뽑는다고 생각하면 되죠. 이렇게. 그러면 동일한 편지니까 A가 7개 뽑히면 A가 동일한 편지를 다 집어넣는 경우예요. 그렇게. 그리고 이것도 3H 7 이렇게 9C. 그런데 비교해 볼게.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라고 비교해 보면 서로 다른 7통의 편지를 세 개의 우체통에 넣는 방법. 이건 중복순열 아니었어요. 이거 3개 고정 파이 이동이지요. 고정 파이 이동이, 중복순열은 고정 파이 이동이었다. 지난 시간에 조금 복습해 본 거예요. 다시 한번 보고요. 대상이 고정된 게 우체통이고 편지가 이동이에요. 3의 7승계가 나와요. 이렇게. 요거랑 달라. 그 중복 조합하고 중복 순열. 응? 이것도 7통의 편지를 3개 집어넣는단 말입니다. A, B, C 3개라 합시다. 3개 집어넣어요. 그러면 1이 집어넣을 수 있는 경우는 2가지. 2가 집어넣을 수 있는 경우, 3개 우체통에 집어넣죠. 그 1이 집어넣을 수 있는 경우는 셋 중에 어느 하나. 2도 역시 셋 중에 어느 하나. 쉽게 말하면 이건 중복순열은 함수 개수하고 똑같잖아요. 함수 개수. 여러분이 그걸 이해하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보시면 필수의 6번을 보면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가로밖에 5승의 전개식에서 생기는 서로 다른 항. 그러면 이걸 전개하면 전개식은 각 항이 x, y, z에 대해서 오차예요. 다섯 개가 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x가 이렇게 되고 y가 2개고 z가 1개면 5승입니까? 이렇게 되면 x의 3승 y라는 항이 나오고 y 제곱이라는 항이, 이게 5차 아니에요. 3차 2차 곱하면 5차 이렇게. 그러니까 x, y, z에서 몇 개를 뽑는 방법이에요. x의 5승이 나오면 그건 x만 5개 중복에서 나오는 경우 아닙니까? 그러니까 x, x, x 이렇게 쭉 넣어놓고 y, y, y를 여기 쭉 넣어놓고 z, z, z를 이렇게 넣어놓고 여기서 5개를 뽑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뽑아서 곱한 것이 바로 그 항이 되는 거예요. 이 전개식의 각 항이 되는 거라고.
그래 3H5가 되겠죠. 더해서 1 빼니까 7CO. 7CO는 72. 이건 21.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 그거 봅시다. 7번째. 똑같아요, 이거. X 플러스 Y 플러스 Z 이꼴 10을 만족한 음한인 정수에 이건 0도 좋아요. 그러니까 X10 빵빵 이렇게 되고 만약에 8 2빵 해도 되고 X가 0이고 Y가 1이고 9여도 되고 뭐 상관없잖아요. 이런 쌍. 그러니까 X, Y, Z 세 문자에서 몇 개를 뽑아야 돼요? 10개를 뽑아서 그것이 바로 해가 나오는 거죠. X가 5개 뽑혔다, Y가 3개 뽑혔다, Z가 2개 뽑혔다. 그러면 합해서 10 나오잖아요. 자, X가 하나도 안 뽑히고 Y가 5개 뽑히고 Z 5개 뽑혔다. 그러면 해가 X0, Y5, Z5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경우가 세 종류에서 10개를 뽑으니까 3H 10이 되지. 더해서 12C 10 12C 2 안 변하는 개수. 자, 이렇게 되면 66이 되죠. 암산할게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X 플러스 Y 플러스 Z 이꼴 10을 만족한 양의 정수예요. 그 0이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미리 X, Y, Z를 하나씩 뽑아요. 하나씩 뽑는다고. 음한인 정수니까 음한인 정수는 0도 되지만 양의 정수, 자연수의 순서 싸움이 되니까 자, 이것을 뽑아놓고 나머지 7개만 보면 돼요. X, Y, Z를 3개 대상에서 7개를 뽑는 방법이 그러면 정확하네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3H7이 되죠. 이렇게. 그럼 더해서 1 빼니까 9C7, 9C2, 4, 36 이렇게 되네. 자, 그 다음에 자, 확인 체크 문제는 왼쪽의 문제와 똑같아요. 여러분이 확인해서 다시 한번 풀어보고요. 자, 중복조합. 거기 보면 11번 함수계수 나오죠. 11번에 X가 1, 2, 3이고 Y가 4, 5, 6, 7이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 X1하고 X2가 같지 않으면 FX1하고 FX2가 같지 않다. 요거이. 그 다음 두 번째, 여러분들 1학년 때 함수 개수하고 1대1 함수 개수는 다 공부를 했어요.
함수 개수 있어요. 함수 개수는 이게 중복순열이에요. 그러니까 4파이 3 이렇게 되고, 이 x 서로 다른 원소가 공변에게 서로 다른 원소에 각각 대응한다는 말이니까 이게 1대1 함수예요. 일대일 함수의 정의 아니에요. 이건 직순열이에요. NPR 공변역의 공PR 공변역의 원소 개수가 앞에 오니까 4P3에서 24개가 되죠. 이렇게. 이건 증가함수 개수예요. 증가함수 개수. 증가함수 개수는 4C3 조합이 돼요. 이건 4가지 더해야 되죠. 그러니까 증가함수는 어떻게 해요? Y에서 세 개를 뽑아서 크기순으로 대해요. X1을 크기순으로 대응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1, 2, 3이 있고 4, 5, 6, 7이 있어요. 그러면 증가함수니까 3개를 뽑아봐요. 뭐 어떻게 뽑아도 상관은 없어요. 뭐 이렇게 뽑아도 할까요? 뽑았으면 대응하는 경우는 X 작은 원소하고 Y 작은 원소 순서대로 흡기수로 이렇게 대응하는 거예요. 이게 증가함, 이게 바뀌면 안 돼.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증가함수는 증가함수인데 요게 규모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Y에서 몇 개를 뽑냐면요, 중복을 허락해서 3개를 뽑아요. 세 개 뽑아. 4를 뽑아. 4를 3개 뽑았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왜 등호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F1하고 F2하고 F3이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경우는 중복 조합이 되죠. 4H3 중복을 허락해서 3개를 뽑았어. 그래가지고 X1을 대응시켜.
이렇게 된다면 증가함수 3은 이쪽으로 가겠지. 이렇게 두 개를 뽑아서 두 개의 대상을 뽑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대응시키는 방법이라 이것은 6시 3 그래서 20 여러분 20개가 나오네요. 여러분 생각하는 거면 여러분들 암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세요. 조금 이해하고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 다음 수업 시간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질문이나 생각까지 연구해요. 자, 한 2분만 있다가 다시 여러분들 시작할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념. 세 번째네요. 그 다음에 1학년 때 배웠던 조합하고, 그 다음에 중복조합하고 두 가지를 공부했고, 세 번째는 분할과 분배예요. 자, 이렇게 공부해 봅시다. 분할과 분배. 그럼 제일 처음에 자연수의 분할이라는 게 나와요.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못 나와서 선생님이 아침에 일찍 나와서 녹화를 하고 있어요. 조금은
여러분들 좀 심플한 정리를 하고 일일이 또 문제 여러분들 푸는 요령이나 궁금한 거 선생님한테 와서 본 수업 시간에 쌤은 또 시간 충분하니까 같이 또 질문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합시다. 미안해요. 집합의 분할 먼저 합시다. 원소 개수가 n개예요. n개인 원소 개수가 n개인 집합을 공집합이 아닌 서로 이렇게 하면 더 낫겠다. 서로 소인 이렇게 하자. K개의 부분집합으로 자 이렇게 하면 간단하네요. 나누는 거 이렇게 이걸 기호는 어떻게 나타내냐면요. S가 되고 N, K가 돼요. 앞에 것은 원소 개수지요. 이 뒤에 것은 부분집합의 개수.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분할. 서로 다른 n개를 P개, Q개, R개 분할하는 방법이 그 방법의 수예요. 그러니까 9명을 2명, 4명, 3명으로 나누는 방법. 여러분이 알잖아요. 2명, 4명, 3명으로 나눈다. 그러면 몇 명에서 몇 명 뽑아요? 먼저 9명에서 2명 뽑고 그리고 엔드 나머지 7명에서 4명을 뽑지요. 자, 몇 명 뽑았어요? 6명 뽑아버렸죠. 나머지 3명에서 3명을 뽑는다. 이게 이제 9명을 3개의 조로 이렇게 나눈다. 그런 의미예요. 그 뽑는 방법이에요. 조합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NC의 P가 되지. 자, 7명에서 2명 뽑았어요. 그러면 9명에서 2명을 뽑았으니까 7명 남았죠. 그래서 곱하기 N-P CQ가 돼요. 이렇게 Q가 되고,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나머지 R명밖에 안 남죠. 그래, RCR이 되지. 이렇게. 그러니까 요 말이 요 말하고 똑같아요. 요 정의는 이렇게 내렸지만
9명에서 2명 뽑고 나머지 7명에서 4명 뽑고 나머지 3명은 3명을 뽑는다 하면 끝이야. 근데 주의할 게 이런 게 있어요. 주의할 게 동수인 것을 N개조로 나눌 때 조합의 수를 뽑는 방법의 수를 N개조야. 같은 것이. 그러면 이것을 N 팩토리얼로 이렇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이제 막 우리말로 적으면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게요. 9명을 이렇게 생각해요. 한 번만 보면 알 수 있어. 4명, 1명. 한 명으로 나눌 수 있고, 좀 전에는 2명, 3명, 4명으로 나눴잖아요. 또 그 9명을 3명으로 나눌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9명에서 4명 뽑고, 나머지 5명에서 4명 뽑고, 1명에서 1명 뽑아요.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같은 수인 것이 N개조. 같은 수인 게 2개조 아니에요. 그래 이걸 2팩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경우는 3명 같은 수가 3개조예요. 그래서 9C3, 6C3, 3C3이에요. 이렇게 뽑아가지고 조합의 수를 3팩터럴로 이걸 나눠줘요. 그러면 쌤이 왜 이런 경우가 일어나냐? 왜 2팩으로 나누고 3팩으로 나누냐? 여기 봅시다. A, B, C, D를 2개로 나눠요. 2개로. 4C2C야. 이건 6이거든요. 2C는 1이니까 6가지네. 그럼 봐요. A, B 그 다음에 CD 이렇게 둘로 나눴죠. AC, BD 이렇게. 그 다음에 AD, BC, ID, BC. 자 이렇게 하면 BC, AD. 그 다음에 BD, AC. 그 다음에 CD, AB 이렇게 되네요. 자, 2명으로 나눴어요. 여섯 가지입니까? 아니죠. 요거랑 뭐하고 같이 중복되기 같은 경우가 나오잖아요. 일단 6개는 아니잖아요. A, C, B, D 이렇게 되고 같고 같으니까 몇 가지가 나오면 3가지가 나와요. 3가지가. A, B, C, D를 둘씩, 2개씩 나누는 방법은 3가지예요. 6가지가 아니라. 그래서 지금 2개조니까 2팩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3이 나오겠지. 이렇게 중복된 경우가 나오니까 이걸 다 그려서 계산을 하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동수인 걸 N개조로 나눌 때는 N팩토를 나눈다. 이 정도만 정리해주면 되고, 이 기호. 자, 원소개수 N개인 집합을 K개의 부분집합으로 나눈다 이 말이에요. K개의 부분집합으로. 자, 그러면 거기 예를 봅시다.
예를 볼까요? 자, 13번입니다. 13번을 보면 S 분할인지 아닌지를 확인해라 그랬어요. 분할인지 아닌지를. 그러면 그거 봅시다. 1, 2, 3, 4, 5, 6, 7. 1번은 뭐가 없어요? 1번은 5가 없지요. 5가 빠졌지 않아? 안 나눴잖아요. 5를 안 나눠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건 분할이 아니에요. 분할이 아니고 1, 2, 3 그 다음에 1, 2, 3, 4, 5, 6, 7 7개 다 들어가 있죠. 2번은 분할이 맞아요. 이렇게. 자, 그러면 거기 S라고 헷갈리니까 14번 보면 S를 A로 바꿉시다. A가 1, 2, 3이에요. 이 집합 A를 분할의 수를 기호로 나타내고 그 값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자, 원소 개수가 3개지요. 3개인데 한 개의 집합으로 분할해. 그냥 그대로 놔두는 거야. 이게 한 가지. 왜 그러냐면 이것은 1, 2, 3 아니에요. 한 개로 분할하는 거예요. 한 개로. 자, 원소 개수 3개인 A 집합을 2개의 집합으로 분할해요. 이렇게. 그러면 3개에서 하나 뽑고 둘 뽑으면 되죠. 3개에서 2개 뽑고, 응? 또 하나에서 하나 뽑아요. 이 경우는 3가지가 되죠. 이렇게. 2개를 나오려면 한 개, 2개 아니에요. 요 3가지야. 요 3가지 의미는 요거라니까. 원소 개수 3개인 집합을 3개의 부분 집합으로 나눈대요. 그럼 봐라. 이 경우는 한 가지예요. 어떤 경우냐? 1, 2, 3 이렇게 나누는 방법밖에 없죠. 한 가지. 그러니까 3개의 집합의 개수예요. 뒤에 건 집합의 개수고 앞에 건 원소 개수고. 3개인 집합을 3개의 집합으로 부분 집합을 나누면 이렇게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럼 하나씩 3번 뽑았죠? 3개를 1이 나오는 이유가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 3개를 한 개로 나누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하나 뽑고 나머지 2개에서 하나 뽑고 나머지 하나에서 하나 뽑았어요. 근데 같은 수를 뽑는 경우 3가지 경우가 있어요. 3팩으로 나가는 거예요.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것도 3 곱하기 2 한가지예요. 이렇게. 이 정도로 여러분들 기억을 해놓고 저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 이렇게 해서 14번이 끝났고요. 그건 조금 어렵네. 89번 확인책을 좀 더 볼게요. 자, 17번 볼게요. 다 설명했어. 조금 빨리 가도 되겠네. 9명을 2명 뽑고 3명 뽑고 7명에서 나머지 7명에 3명 뽑고 나머지 4명에서 4명을 뽑는다. 사람수는 여러분한테 맡겨.
바뀌겠습니다. 두 번째, 4명, 1명이 금방 했어. 이렇게. 그러면 9C4, 5C4, 1C1 이렇게 되지. 자, 4명 뽑고 나머지 5명에서 또 4명 뽑고 그럼 1명 남았죠? 1명에서 1명 뽑고요. 근데 동수인 게 2개니까 2팩으로 나눠줘야 돼요. 여기 답은 여러분 답지에 나와 있으니까 산수해보고요. 3명, 3명으로 나눈다. 중복된 경우가 나오니까 9C3, 6C3, 3C3 몇 개 줘요? 3개 줘죠? 3개 줘니까 이걸 3팩으로 나눠야죠. 동수인 게 이 경우는 2개 주고 그래 2팩으로 나누는 거고 동수인 게 3개 줘가 되면 꼭 3팩으로 나눠줘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거 볼까요? 18번 A, B, C, D를 2개의 분립합으로 나눈다. 이것도 분할이야. 18번 두 개의 분립합으로 나누는 분할. 2개의 몇 개야? 4개를 1개, 3개지요. 그리고 또는 2개로 나눈다고 말이에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그 외에는 없잖아. 1개, 3개는 2개로 나누는 방법밖에 없잖아. 방법밖에. 네? 그러니까 4C1 곱하기 3C3 또는 더하고 4C2, 2C2 동수인 게 2개 좋으니까 이건 2팩으로 나눠줘. 이렇게. 그럼 앞에 건 4 뒤에 건 3 응? 7이 되네. 그 다음에 20번도 이거 똑같잖아요. 이렇게 바꿔서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확인 체크 풀 때는 앞에 왼쪽에 나와 있는 문제를 꼭 확인하고 풀 수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21번도 마찬가지. 22번은 자, 여기서 주의할 것은 분할에서 분배하는 거예요. 분할에서 분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할하는 다음에 그 다음에 분배하는 경우를 또 생각해 줘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자, 거기 봐요. 줄쳐봐봐. 이 3개의 꽃다발을 3명에게 나누어주는 방법의 수. 자, 22번의 마지막 뒷줄에 이 3개의 꽃다발을 3명에게 나누어주는 방법의 수. 그랬죠? 그거 줄쳤죠? 그것이 분할이야, 분할. 응? 분할. 그 앞에 어떻게 했어요? 8개에서 2개, 3개, 3개지요? 2개 뽑고 6개, 3개 뽑고 또 3개, 3개 뽑아요. 뽑는데 동수인 게 2개 좋으니까 2팩으로 나눠줘. 그리고
세 문금을 세 사람에게 나눠주는 방법은 3팩토리죠. 분할해서 분배하는 경우에 아니 잘못 세 사람에게 분배한다 이거예요. 분할이 아니라 선생님 말 잘못했네요. 자, 이 세 개의 꽃다발의 묶음을 세 명에게 나눠주는 것이 3팩토리죠. 세 개의. 자, 이걸 상수해 보면 1680에 보면 그 다음에 서로 다른 6개의 기념품을 3명의 학생에게 나눠주려고 하는데 기념품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없도록 나눠주는 방법. 기념품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없도록 나눠주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 그러면 몇 개를? 6개를 3개로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6개를 적어도 하나씩 줘야 되니까 한 개, 4개. 또는 한 개, 2개, 3개. 이렇게. 또는 2개. 끝이네, 이제. 여기 나눠야지. 이렇게요. 6개를 적어도 하나씩은 받아야 되니까요. 그래가지고 세 사람에게 나눠준다겠지. 거기 줄 쳐봐요. 기념품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없도록 나누어주는 방법. 나누어주는 방법이 바로 분배요. 세 묶음으로 나눠가지고. 그러니까 6시일, 5시일, 4시사. 그 동수인 게 2개 좋으니까 2팩으로 나눠주고 그 세 뭉치를 세 사람에게 나눠주는 방법이에요. 분할해서 분배하는 경우입니다. 또는 더하기 6시일, 5시, 3시, 3. 같은 수인 게 없지. 곱하기 3팩. 또는 자 6시, 4시, 2시. 야, 동수인 게 3개 주니까 3팩으로 나눠주고 거기다가 3명에게 분할하는 방법. 분할해서 분배하는 방법이 분할해서 분배한다. 그러니까 분할만 하면 틀리고 분배하는 경우까지 꼭 생각해 봐야 된다. 자, 이건 여러분들 계산해 보면 알겠지만 산수 결과를 선생님 적어놨으니까 이렇게 확인해 보고 여러분들이 풀어보고요. 자, 그 다음에 그쪽에 다른 문제도 선생님하고 같이 이렇게 설명했던 걸 다시 한번 꼭 이해를 하고 확인 체크를 풀어봐요. 그냥 무조건 이거 적어놓고 확인 체크 풀어버리지 말고.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 볼게요. 대진표 작성하는 26번 잘 봐요. 똑같아요. 이거 분할 분배예요. 6명을 3명으로 나누구나. 6명을 3명으로 나눠요. 그러니까 대진표를 이렇게 작성하네요. 토너먼트의
6명을 3명, 3명으로 나누고 6명을 3명으로 나누고 3명을 3명으로 나누고 2개조로 나눠요. 자, 이렇게 표 보면 이쪽 3명, 이쪽 3명 나눴잖아요. 그런데 동수인 게 3명이니까 2팩으로 나눠줘요. 그리고 다시 이제 여러분들 이쪽으로 갈까요? 여기는 어떻게 3명에서 1명 뽑고 2명에서 2명 뽑는다. 됐죠? 이렇게 이쪽 저쪽 둘로 나눴으니까 근데 나머지는 둘은 게임 할 거 아니에요? 곱하기 31 곱하기 20 이렇게 계산이 대입을 작성하면 끝나는 거지. 이건 상수하면 90까지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른쪽 하나 본다. 그 몇 명 몇 명으로 나눠요? 4명 2명으로 먼저 나누지. 이렇게. 자, 먼저 4명 2명으로 나눠요. 6명에 4명 뽑고 2명에 2명 뽑았어요. 동수인 거였죠. 뽑고 그리고 이제 요것이에요. 4명에서 2명 뽑지요. 2명에서 2명 뽑아요. 그리고 동수인 게 2명씩 2개 조니까 이건 2팩으로 나눠줘야 되네. 그 다음에는 오른쪽에 요것은 한 가지 아니에요. 자, 2명에서 1명 뽑고 1명에서 1명 뽑아요. 그걸 2팩으로 나눠. 그러면 한 가지야. 응? 둘이 이렇게 게임하는 거 한 가지라니까. 그냥 나누는 것만 생각하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이 값은 45가 나오네요. 자, 여러분 힘들죠? 처음 나온 거니까 여러분이 좀 신경 써서 정리하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거 머릿속으로 다 따져줘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조금 신경 좀 써주세요. 자, 이제 조금만 더 할게요. 한 2분만 선생님 쉬었다가 이항 정리 거기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러면 이항 정리 설명할게요. 조금만 더 설명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항 정리. 이 항은 두 개 항이에요. 두 개 항의 전개식을 조합을 이용해서 정리하고 해요. 그럴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A 플러스 B가 밖에 3승 이걸 전개하면 여러분들 A 3승 플러스 3A 제곱 B 플러스 3A B 제곱에다가 B 3승이다. 이건 모순을 있어. 근데 이걸 전개했을 때는 가당이 3차항이에요. 이게 가당이 3차항이. 그러니까 A를 한번 들어볼까요? A 플러스 B가 밖에 세제곱을 전개해요. 요걸 전개하면 가당이 이제 3차가 되니까 세 칸에 이렇게 곱해요. 여기다 뭘 뽑냐면 세 칸에 B를 뽑는 방법을 생각해요. B를 뽑아서 곱하는 방법. 가당이 3차니까 방법의 수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만 뽑았어. B를 세 칸에서 B를 하나도 안 뽑아. 하나만 뽑아서 뭐가 고백인 거야? A, B를 여기다 집어넣는데 B를 하나도 안 뽑아서 A만 다 뽑았다니까? 그럼 A 세제곱이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B를 하나 뽑았어. 세 칸에서. 그럼 나머지 A 두 개 곱하니까 A 제곱 B. 두 개 뽑았어, B를 두 개 뽑아 보겠다고. 세 개 모두 B를 뽑아서 곱했어요. 요렇게. 요렇게. 그래서 세 개에서 하나도 뽑지 않는 방법 한 가지. 세 가지, 한 가지. 이렇게 되죠. 이거 똑같이 되죠. 그래서 A 플러스 B 가로밖에 n승을 전개하시오. 그래요. 요거니 저렇게 이제 예를 한번 들어봤어. 3을 n으로 바꾸면 될 거 아니에요. NC0 A의 n승, NC1, A의 n-1승 B, NC2에 A의 n-2승 B 제곱 이렇게 되지. 이렇게. 그럼 A는 차수가 하나씩 줄어요. A는 차수가 하나씩 줄고 B는 차수가 하나씩 늘어나. 뒤에 것.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정리하면 NCR에다가 A의 n-R승 BR승이 돼요. 플러스 해가지고 계속해서 NCN의 BN승이 되겠지. 요렇게요. 이것을 전개식의 일반항이라고 말해요. A 플러스 B가 밖에 N승의
정계식의 일반항. A시아에 A의 n-r승의 Br승 이렇게. 그리고 이 앞에 있잖아요. AC형, NCL 이거 개수야, 개수. 요런 거 NCL을 이항 개수라고 말해. 이렇게. 그런데 이제 여기서 첫 번째 이항 정리에서 이항 정리란 뭐냐 이걸 공부했잖아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첫 번째 일반항 문제. 일반항구하고 조건에 맞는 R값을 내요. 대입하면 특정 차수 항의 개수가 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둔 것은 요거 정리하는 방법이 요거 알아둬야 되고, 특정 차수의 항의 개수가 요거 알아두면 돼. 그리고 이제 이항 개수의 성질이라는 게 한 가지가 남아요. 그건 다음 시간에 하고 여기 있는 예제를 선생님이 좀 풀어줄게요. 자, 그러면 29번 볼까요? 요겁니다. 팔승의 정계식에서 x 7승의 개수를 구하래요. 그러면 일반항이에요. L이 8이지요. R은 뭐고요? 8CR에다가 앞에 것에 8-R승, 앞에 것에 A의 8-R승, D의 것 마이너스 2x분의 1의 R승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그대로 놔두지 말고 정리해요. 요 마이너스 2분의 1의 R승을 앞으로 묶어내. 그럼 8CR에다가 계산하기 쉽게, 그러면 복잡하잖아. 마이너스 2분의 1의 R승을 묶어내고 X의 16 마이너스 2R승, 그 다음에 X분의 1의 R승은 X의 마이너스 1승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승이라 알고 가니까 이렇게 되죠. 뒤에가 이렇게 X분의 1, X분의 1은 X의 마이너스 1승,
R 곱하니까 마이너스 R. X에 16 마이너스 3R승이 되죠.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게 얼마가 돼야 돼요? 요게 7이 돼야 되죠. 이렇게. 그러지 않아요? 그럼 요게 7이 되려면 R이 3이네. 16에서 9 빼면 7 나오니까 R이 3. 3을 대입하면 8C3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의 3승에다가 X의 7승이 나오죠. 이 계수는 이렇게 되거든요. X 7승의 계수. 요것이 마이너스 7 되네요. 상수에 보면 8, 7, 56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니까 마이너스 7. 이렇게 되고요. 자, 두 번째. 2x 마이너스 플러스 4y 가로밖에 6승의 전개식에서 x제곱 y 4승의 계수를 구하라. 그러면 일반은 왜? 영상 찍고 계세요? 그러면 잠깐만 공부하라서 사람은 잠깐 실례했습니다. 녹화가 끊어져서 2x 플러스 4y 6승에서 x제곱 y 4승의 계수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자, 일반항 뭐예요? 일반항은 자, n이 6이니까 6CR에다가 앞에 것에 6-R승 뒤에 것에 R승 이렇게요. 일반 NCR에 AN-R에 BR승인데 그러면 6CR에다가 2에 6-R승. 자, 계수는 상수는 앞으로 묶어냅시다. 4의 R승 X의 6-R승 Y의 R승 이렇게 돼. 그러면 여러분 이거 봐요. 이게 R이 얼마가 되는데? 4가 되는데 R이 4면 X는 2 아닌가? 그러니까 요게 그냥 계수가 되는 거 아니에요. R에다가 4 대입하면 되죠. 그러면 6C4에다가 R에다 4 대입하니까 6의 제곱. 자, 4의 4승 요렇게 되고 X의 몇 승이야? 제곱 Y 4승이 되지. 요것이 특정 차수가 돼. 그러면 6C2니까 이걸 계산해 보면 6C2니까 15인가? 4의 4승은 2의 8승 256하고 그렇죠? 이렇게 계산해 보면
15,360이 나오네요. 이렇게 답은이 15,360. 이항 정리. 그쪽에 33번 하나 볼까요? 우리 이항정리 배웠으니까 자 이거 하나 또 참고로 봅시다. 우리 뭐 시험에 나올 일은 있겠습니까만 그 확인 체크 100번에 보면 A-B의 육승을 이항 정리를 이용해서 정리해라고 했어요. 6시 0에다가 A 육승 플러스 6시 1에다가 A의 5승, 이제 A는 차수 하나 빠지고 마이너스 B 1승, 6시 2에다가 A의 4승 마이너스 B의 제곱 플러스 6시 3에 A 3승 마이너스 B의 3승 6시 4에 A의 제곱 마이너스 B의 4승 그 다음에 플러스 6시 5에 A에다가 마이너스 B의 5승 플러스 6시 6에다가 마이너스 B의 6승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1, 6, 15 그 다음에 이제 20, 15, 6, 1 이렇게 계산해 정리해주면 되죠. C를 자 이거 참고로 우리는 이제 이항 정리를 공부했으니까 이걸 여러분이 공부할 수 있겠다 그런 의미예요. 자 그 다음에 33번 볼게요. 자 이거 두 문제만 볼게요. x제곱 플러스 2하고 x 마이너스 x분의 1 가로밖에 10승의 전개식에서 상수항을 구하라 합니다. 상수항이 그러면 여기다가 잘 봐요. 일단 요 x제곱 플러스 2가 곱해지잖아요. 그러면 x제곱에다가 이것의 x제곱분의 1의 항의 개수 곱해주면 되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상수항이 나오잖아요. 또 한 가지 경우는 요놈에다 요놈을 곱하고 이제 요놈에다 요놈을 곱할 거 아니에요. 상수항의 2에다가 뒤에 것 상수항을 곱하면 돼요. 요건 상수항이에요. 그러니까 x 마이너스 x분의 1의 10승의 전개식에서 x제곱분의 1의 항의 개수로 구하면 돼요. 먼저 그 다음에 상수항의 개수로 구하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 앞에 2를 곱해주면 됩니다. 이렇게로 곱하면 이제 이건 상수항이 되니까 이 두 번째는 2를 꼭 곱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일반항 구해봐요. 일반항.
10Cr에다가 X의 10-R승 마이너스 X분의 1의 R승 뒤의 것의 R승 앞의 것의 10-R승 뒤의 것 마이너스 X분의 1의 R승. 자, 그러면 요 마이너스를 묶어낼게요. 10Cr에다가 마이너스 1의 R승. 자, X의 얼마입니까? X의 10-R에다가 X분의 1은 X의 마이너스 R승이 되지요. 마이너스 1승에 R을 곱하니까요. 그 10-2R이 되지요. 이렇게. 그러면 10-2R이 얼마가 되면 되냐면 마이너스 2가 되거든요. 마이너스 2가 되고 상수항은 0이 되거든요. 이렇게. 그 마이너스 2가 되는 경우는 R이 6일 때예요. (10C6에다가) 마이너스 1에 6승하면 1이 되어버리고 놔둬버리고 X의 마이너스 2승이 되지요. 그 다음에 R이 5일 때 R이 5일 때는 10C5에다가 마이너스 2의 5승에다가 X의 0승이 되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다가는 개수는 얼마를 구해야 돼? 이 상수항의 개수에다가 2를 곱해줘야 되고 여기는 그대로 더해주면 되지요. 그래서 앞으로 10C6에 더하기 2 곱하기 10C5 마이너스 10C5가 되네. 이렇게 상수를 실제 해보면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294가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문제만 더 풀게요. 자, 두 번째 1 플러스 2x의 4승 곱하기 1 마이너스 x의 5승이 요것의 전개식에서 x제곱의 개수 이게 좀 어렵겠다 여러분들. 이게 전개식 두 개 나왔잖아요. 다 전개할 수도 없고 여러 방으로 다 전개하고 전개도 되기는 되지만 일반항 구해서 하는 게 더 빠르지요. 일반항이 두 개야. 4CR에다가 1의 4-R승 2X의 R승 이렇게 곱하기 뒤의 것은요 5CP라고 할게요. 문자는 바꿔줘야 돼. 왜냐면 R로 썼는데 여기도 R로 써버리면 똑같은 전개식이 되어버리니까 안 된다고. 서로 다른 전개식 때문에 뒤에 있는 R, P나 S를 다른 문자로 바꿔요. 앞에 것에 5-P승 뒤에 거 마이너스 X의 P승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럼 정리할게요. 4CR에다가 2의 R승 이렇게 곱하기 1을 곱하나 5CP
P에다가 마이너스 1의 P승 그리고 X의 R 플러스 P승이네. 요게 얼마가 돼야 돼요? 요게 여러분이 2가 돼야 되죠. 이렇게 X제곱이 문제에서 요거는 X제곱이 됐으니까 R 플러스 P가 2인 음한인 정수예요. 정수의 쌍은 자 2,0, 1,1, 0,2 세 가지가 경우예요. 이므로 이 세 가지 경우를 더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42에다가 그대로 대입해 2의 제곱이지. 그 다음에 50 P니까 50 0. 다음에 상수는 생각해도 됩니다. 마이너스 1의 0승 더하기 41에다가 2의 1승 51에다가 마이너스 1의 1승 11이니까 더하기 이제 세 번째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요 개수를 구하는 거 아니에요. 조건이 X제곱이었으니까 R에다 2, 0, 1, R에 0, P에 2를 대입한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대입합시다. 4C 0 R이 0이니까 2의 0승 이거 1이에요. 곱하기 5C 2 마이너스 1의 2승 여러분 다 1 아닙니까 지금 1 요것도 1 4C는 6, 4, 24지 4C는 6이니까 6, 4, 24 그 다음에 8, 5, 40 마이너스 그 다음에 5C는 10이니까 플러스 1이 되니까 플러스 10 그래서 마이너스 40하고 플러스 34니까 이게 마이너스 6이 되네. 답은 최종적인 답은 마이너스 6 이렇게. 자 그러면 여러분요 집에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 많이 안 빠졌으니까 그 뒤에 몇 페이지까지냐면 10페이지 36번 확인 체크 105번까지는 꼭 좀 들어오세요. 그리고 조금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으면 다음 시간에 선생님하고 수업하고 나서 여러분들도 같이 틈내서 질문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안 와서 아침에 와서 녹화를 부지런히 해놨어요.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요. 오케이.